우리 애는 게임할 때 즐겁고 신나 보이는데 무슨 우울증이에요? 라는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생각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분이 저하되고 침울한 것이 맞지만 청소년기에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오늘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의 특성을 총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성은 바로 기분의 반응성인데요. 반응성이라는 것은 기분이 외부 요소에 반응해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전형적인 우울증에서는 기분이 침체돼서 즐거움을 느낄 만한 일을 접하더라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청소년기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 기분의 반응성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간간히 기분이 나아 보이거나 좀 들떠 보이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진료실에서 어머님들께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우리 애는 게임할 때 즐겁고 신나 보이는데 무슨 우울증이에요? 라는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일반적인 시각에서 생각하면 우울증이란 흥미의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분이 저하되고 침울한 것이 맞지만 청소년기에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아이를 좀 더 잘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 청소년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데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좀 괜찮은데 혼자 있을 때는 기분이 엄청 다운돼요. 이런 얘기들 자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친구를 만나서 재밌게 놀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막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러한 감정의 기복 역시 기분의 반응성이라는 요소가 작용해서 나타나는 청소년기 우울증의 특징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기분이 이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겨도 쉽게 짜증을 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물론 슬픔이나 무기력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민해지면서 짜증과 화가 늘어나는 것, 이게 청소년기 우울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 우울증의 또 다른 특성은 바로 타인의 시선에 매우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사실 청소년기는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친구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크고 또래 집단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이 자아 정체감, 즉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생각 자체가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기 전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나를 규정짓는 측면이 이 시기에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말해주는 거다 보니까 좀 더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사고 패턴 중에 중요한 특성이 바로 상상적 청중이라는 요소입니다.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청중이 나를 둘러싼 것처럼 주위를 많이 의식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느라 바빠서 타인에게는 생각보다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 청소년 시기에는 실제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더 많이 의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나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도 하고요. 어색한 행동이나 작은 말실수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계속 곱씹으면서 크게 괴로워하는 일들을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생기면 이러한 특성이 더욱 강화가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쪽으로 왜곡이 되기 때문입니다. 외모의 작은 결점도 굉장히 큰 흠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여기에 상상적 청중이라는 존재가 더해지면은 자신의 결점을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또 크게 비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도 잘 만나려 하지 않고 학교에도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진료실에서 살이 찐 것 같아서 또 머리 모양이 이상해서 학교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부모님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청소년기 우울증에서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인 거죠. 역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 우울증의 3번째 특성은 바로 비특이적인 신체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배도 아프고 이런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날 수 있죠. 비단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소아 우울증에서도 이런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동 청소년 시기는 감정을 구분해서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충분히 확립되기 전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이 밖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고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다가 신체 증상으로 표출이 되게 되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체화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도 하는데요. 심리적인 갈등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소망이 있는 경우에 무의식적으로 신체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만들어내는
만들어냄으로써 주의의 초점을 이 신체 증상으로 돌리게 되는 걸 신체화라고 부릅니다. 또한 신체 증상은 심리적인 어려움에 비해서 좀 더 설명하기가 단순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겪어본 증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관심이나 이해를 끌어내기도 쉽다라는 특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할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런 신체 증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꾀병과 동일시해서는 곤란합니다. 신체화라는 방어 기제가 이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기인한다라고 해도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죠. 또한 반복적으로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면 이게 우울증을 의심할 만한 신호가 아닌지 의심해보고 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모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청소년기 우울증에서 자주 보이는 특성 3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내가 우울증이 아닐까 고민하는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내 아이가 우울증인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